네, 9월 7일 뉴스파이터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어제는 창문만 열고 있어도 시원해서 선풍기도 안 틀어도 될 그럴 정도였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밤에 또 일교차 심하니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고른 주제는 그 홍준표 의원의 돌풍입니다. 돌풍. 말 그대로 돌풍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한 3곳, 4곳 각종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뭐 대세론으로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을 앞지른 지표도 있고 아니면 뭐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다든지 뭐 오차 범위가 뭐 몇 프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 여권의 유력주는 이재명 지사하고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이게 이 양자 대결에서도 승리한 이런 것들이 이 반사이익일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이 있죠. 사실은 뭐 대체적인 여론은 홍준표 지금 뭐 지지율 상승이 대선판을 흔들어 놓고 있을 정도로 유의미하다는 게 그 사실 여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지금 여권에 사실 요번에 충청에 그 여당 경선하면서 원톱으로 또 올랐죠. 생각보다 이낙연 전 총리를 격차가 많이 나게 따돌렸습니다. 이런 것들의 원인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뭐 김부선 스캔들 뭐 등등 뭐 나오고 있고 사실은 또 너무 이렇게 퍼주기식 이런 경영이라든지 뭐 사실 뭐 어쨌든 시도지사도 자기 집안을 가꾸는 경영이죠, 경영.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지사가 가지고 있는 시원함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할 말 있을 때는 뭐 진짜 이렇게 소위 막말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내비치고 지금 청년들은 지금 여기에서 유의미한 것도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론조사 보면 한국 사회 여론조사 연구원 TBS 의뢰로 지난 3, 4일 전국 성인 1,000명으로 대상한 조사에서 보면 홍 후보가 지금 30대에서도 19.5%를 기록하며 이 지사에 이어서 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반면 이 윤 전 총장은 2030 세대부터 각각 15%와 16.5% 지지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뭐 윤 전 총장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이게 무슨 그냥 지금 단시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장 측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 홍준표 의원이 여론조사를 보면 몇 개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일리한 의뢰로 지금 지난 3, 4일에 한 조사에서도 보면 경기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서 46.4%의 지지율로 지금 이 지사를 오차범위 8.7%포인트 차로 앞지르고 있습니다. TBS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13.6%를 기록하며 여야 후보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조사는 또 왜 유의미하냐면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선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홍 의원이 주장했던 윤 전 총장을 제치는 골든클로스도 있습니다. 여기 RN서치가 경기신문의 의뢰로 지난 3, 4일 만 18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홍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로 32.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29.1%로 2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벌써 여론조사 3곳이 한 것인데요. 이 같은 거침없는 상승세를 폄하하는 쪽에서는 뭐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일시적일 거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각종 여권에서 이거 조작 뭐 여론 조작이라는 등 뭐 검찰 뭐 어떻게 했다는 등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조금 해명이 필요한 게 그 인터넷 언론 무슨 제가 또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조금 왜곡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뭐 김웅 전 의원과의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일들을 일부만 잘라먹고 일부만 붙이고 이렇게 보도한 것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진동 발행인 그분이 좀
뭐 어떤 부분들이 좀 조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사실은 지금 오늘도 이준석 대표와 지금 윤 총장 하면서 이게 사실은 진짜 정치 공작이다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윤 전 총장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지지율이 있는 사이에 이걸 치고 올라간 건데, 또 홍준표 대세론 무야홍이라고도 요즘 2030 세대에서는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이거 약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 30대 거센 바람이라고 역선택이냐 지금도 해서 지금 한방 웃음을 짓고 있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 제가 몇 가지 소개해주면 홍준표 의원이 그냥 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재고 따지고 그래 이야기하는 반면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다 해버리죠. 자기가 생각나는 이야기. 예컨대 지금 2030이 민감, 30까지는 아니지만 20대에서 민감할 이야기 모병제. 저희가 모병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 방위 지금 현안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수급에 대해서 정말 많은 조사가 필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모병제로 가자 내지르는 거죠. 모병제 하자. 또 앞서도 제가 공약 지금 의원이 이야기했던 공약 중에 제가 나름 이 20, 30대를 공약을 잘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 사법고시 폐지. 이런 것들이 왜 20, 30대에게 먹혀드냐면, 앞서도 수차례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했지만 공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20, 30대들은. 지금도 이런 이야기 잠시 말미에서 내가 잠시 오늘 기사 중에 중요한 걸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면, 무섭게 상승하는 아파트값. 전국 지금 아파트값 평균이 3.3m 한 평에 2천만 원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오늘 기사인데요. KB국민은행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금 평균 시세가 두 기관 조사에서 모두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KB조사에서 4,569만 원, 부동산 114 조사에서 4,002만 원으로 각각 4,500만 원,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지난달 서초구는 7,073만 원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지금 석 달 동안 매달 서초구 경우는 1억 이상 뛴 셈입니다. 지금 지난달 6일 23억 9천만 원에서 지금 84.86m 제곱인데 성동구도 5,036만 원을 기록했고, 지금 정부는 계속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대출 규제하고 심지어 지금 대출이 막혀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같은 거는 이미 2, 3년 전에 신청을 하죠. 마지막에 중도금을 넣으려는데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도 나야 됩니까? 앞서 낸 돈 다 포기해야 돼요? 이런 대책 없는 규제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사람 살 길은 열어둬야죠.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한심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매 가격이 전세값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 장기각 조성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면 집 살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이거 잇따라 어제 TV조선에서 보도했던 따져보니에서 인턴이 금턴이란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인턴조차도 인턴이 뭡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인턴을 해서 일을 잘한다 싶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건 임시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턴이 왜 금턴이란 이런 이유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청년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보면 10곳 중 7곳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집을 살려면 꿈만 같은 이야기죠. 평균 평에 평균이 2천만 원이 넘어서니까 30평 기준으로 6억이 넘는 거죠. 평당 평균이.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수도권 내에서는 10억 이하로 아파트 사기 힘들죠. 경기권도 거의 10억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집 사기도 힘들죠. 취직은 안 되죠. 또 오늘 인터넷에도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급여는 300만 원인데 아우디 억 단위 차를 사서 할부금 빼고 나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좀 정신이 나갔나,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또 들 겁니다.
근데 그 청년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집도 못 살고 결혼도 못 하고 이럴 판에 그러면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면 언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냐. 지금이라도 자동차 할부 리스라도 해서 내가 타고 싶은 차라도 타보자. 이 세상의 요건이 집을 사고 싶어도 내 집 마련을 평생 돈 모아서 해도 이렇게 10억 모을 수가 없는 여건이고. 그렇죠? 취직하려면 취직도 잘 안 되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의전, 조국 사태, 사법고시, 수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홍 의원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정이 무너져서 이렇게 차라리 진짜 있는 집 자식들만 혜택을 볼 바에는 차라리 공정하게 시험 쳐서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은 관리만 잘하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추앙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사법고시 출신이죠. 사법고시 제도가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가 되지 못했겠죠. 물론 뭐 변호사 지금 뭐 로스쿨이라 하지만 돈이 없으면 로스쿨도 학교 가기도 힘듭니다. 사법고시에 옛날에 뭐 소위 말하는 고시촌에 처박히든 절에 가든 어디서 자기가 진짜 내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죠. 그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사태도 벌어졌던 거고,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청년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가 연일 한방웃음이라고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유의미한 공약,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윤석열 전 총장도 좋은 공약들, 최근 들어 뭐 좋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들고 나오고 이랬는데,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촌철살인? 뭐 홍준표 전 의원이 하는 그 임기응변, 사실은 이분이 어디 나가서 지금 뭐 홍카콜라라고 지금 저기 유튜브 하는 방송도 저도 가끔이나 걸려들면 눌러보고 할 때도 있는데 시원시원하게 말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토론회 가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사람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우습지 않나 이러는데 좀 직설적인 합법, 뭐 고급 단어를 안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치인들이 소위 인기 영합주의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고 돈 많이 주겠다, 이런 뭐 헛공약 하는 포퓰리즘이라 그러는데, 이런 인기 영합주의, 이런 일 내놓고 보자, 편안한 말들을 구사하는 거죠. 어려운 말 안 쓰고. 좀 이래 보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생각할 때 뭐 동네 아저씨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뭐 동네 이게 뭐 좀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좀 편안하고 구수하게 말을 하는 데다가 할 말은 다 해버리죠. 모병제 해야 된다, 본인 의지는. 물론 이거 따지고 보면 많겠지만, 그럼 다른 후보의 공약은 뭐 다 실행 가능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저는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윤석열 전 총장도 이렇게 공약을 내놓을 때 공격적이고, 또 이 화법도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해야 된다. 물론 뭐 사실은 말꼬리 잡고 트집 잡고 뭐 이런 부분들 관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해도 하고. 하지만 이런 뭐 사법고시 부활, 수시 폐지, 모병제 이러면서 자신들이 2030 세대들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으니 지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표가 어떻게 뭐 이준석 지금 당대표 표가 뭐 일로 갔다, 뭐 이런 것들 많은데, 또 하나 뭐 이런 다른 지금 이준환 인천대 정형외과 교수가 한 말 하나 인용해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무상연애 이런 이야기를 멋있게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뭐 김부선 씨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무상연애다, 뭐 일부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말 조심하는 입장에서는 뭐 잘 안 하죠. 근데 시원시원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실은 그냥 의혹이 있는 데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다 형사 고소하고 고소 고발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거침없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런 자신감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원인이고, 조금 더 뭐 만약에 상대 측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뭐 소위 이준석 윤석열애가 둘 다 뭐 석자 들어간다고 투스톤 앞서 뭐 갈등이라든지 이럴 때 반사 이익을 좀 받았다, 이런 의견도 조금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전혀 일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최근에 뭐 이런 여론조사들 나온 거 보면
차기 뭐 지금 갤럽이 지난달 31일에서 2일까지 조사한 거 보면 홍 의원 지지율이 6%로 한 달 사이 4%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에서는 18세에서 29세에서 11%로 전체 지지율 2배 가까이 상승한 거죠.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막연한 그냥 잠시 바람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뭐 이렇게 역전 가능한 이런 유의미한 수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보면 사실은 정치 공작, 저는 여권에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검찰 시절에 누구한테 뭐 사주를 했다 뭐 했다 이런 뭐 명확한 근거도 지금 없죠. 뭐 나온 것도 없고. 근데 일단 내질러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를 정치 모략이나 이런 공약에서 수사를 할 수 있냐? 전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사실은 여권이 오만하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이 많고, 여권 정권을 갈아야 된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은 대부분이 이런 내로남불입니다. 잘할 일부 지지자들이 그렇죠. 잘할 줄 알고 시켜놨더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민주화 시대에 새로운 군사 정권을 생각나게 하는 독재네. 전혀 국민의 여론을 생각하지 않네. 아니면 국민이 지금 양극화가 심하죠. 반으로 딱 짜게서 이쪽은 내 편이니까 내 편의 말은 듣지만 너는 내 국민이 아니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누가 집권한다 칩시다. 그럼 그런 분이 앞으로 민주당 나를 지지 않았으니까 니네는 국민이 아니야. 니네 말 안 들을까? 내 마음대로 독재할 거야.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덕목도 아니고 자질도 안 되고 지도자도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앞서도 제가 초창기에 이야기했지만 시대정신, 시대정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 전두환 노태우로 추격되는 군사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청산하자 해서 하나의 육사 출신들의 사조직인 하나에 척결한다고 자기의 어찌 보면 집권하는 동안 전력을 다했죠. 사실은 어떤 집권 세력이나 권력을 없애거나 억누를 때는 상당한 이런 뭔가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시대 정신을 가지고 뭐 군사정권 척결한다, 금융실명제 시행해서 그들이 뭐 사과박스에 숨겨놨다는 돈 차단한다, 이런 시대적 소명이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민주화, 문민정권. 둘 다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지만 이런 시대 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 보통 사람. 뭐 노태우가 했던,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했던 생각도 나지만 그건 별로 솔직히 말하면 뭐 정치를 위한 캐치프레이즈 같고 전혀 뭐 와닿지 않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현실 정치 감각은 떨어질 수 있으나 정말 이런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마음에 와닿는 공약,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관공서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예전만 해도 뭐 저희 뭐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뭐 검찰 개혁도 방향타가 약간 달라서 그렇지, 검찰 경찰 지금 뭐 오세훈 시장 갑작스러운 뭐 압수수색이란데 이런 것도 뭐 이게 정치 공작이고 하명 수사고 뭐 정치 경찰이고 검찰이고 이런 이야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만 잡으면 오세훈 전 시장이 말을 하면서 발언했던 걸 뭐 본인이 기억 못했다고 해서 이게 압수수색감이냐 이런 거 여러 논란이 있죠. 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니까 어떻겠습니까? 공수처라든지. 제가 볼 땐 다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현 정권이 본인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치더라도 정권 바뀌면 본인한테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죠.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법을 개정하고 지금처럼 뭐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에게 권력을 대거 이양하고, 저는 이런 것들은 부작용 수두룩하게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수사도 많죠. 정치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툭 던지고 마는 겁니다. 어쨌든 좀 많이 새었지만 이런 뭐 정치 공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반면에 분명히 이런 강력한 공약, 뭔가 지금은 카리스마 있는 걸 원합니다.
지금 성폭행범이 사실은 전자팔찌 끊고 도주한 사이에 또 사람을 죽이고 반성도 하지 않고 이를 지금 그래서 홍준표 전 의원이 사형제 자기가 이런 사람 다 사형시키겠다, 사형제 부활하겠다, 만들겠다 사형제 뭐 이런 이야기도 왜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범죄 없는 세상을 원하거든요. 아니면 관리를 똑바로 잘하든지. 이런 민생은 관리도 안 되고 집값은 오르고 취직은 안 되고 성범죄 보면 할개하면서 사람 죽이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정치 공작하고 있거든요. 네거티브에서. 지금 네거티브가 통하는 세상입니까? 저는 유권자가 그렇게 바보같이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서 억지로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을 엮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럴수록 오히려 더 반사이익으로 지지율만 더 올라갈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제가 앵커하고는 한마디는 소신 있게 행동하자입니다. 소신 있게. 네. 가을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자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챙겨 다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